안녕하세요. 한물입니다. 인트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덕질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99년도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을 했어요. 물론 전 영화관에서는 보지 못했고 DVD로 영화를 봤고 DVD를 샀었고 너무 영화가 좋다 그래서 DVD를 사서 보고 OST CD도 샀었어요. 저는 이제 뼛속까지 오돌이니까 여기서 나온 오토바이가 커브입니다. 커브, 우정 커브라는 오토바이고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다 해서 예전에 오토바이를 이제 구했었죠. 그냥 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되게 깨끗한 매물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매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체국에서 쓰이는 오토바이고 우체국에서 쓰이려면 당연히 배달을 해야 되는데 우편물을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을 하다 보면 키로수가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매물이 나오려면 우체국에서 10년 이상 사용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사용된 오토바이가 민간인에게 불화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경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공매로 이게 나온 상황에서 그걸 민간인 업자가 구매해서 다시 그게 한국에서 다시 구매해서 거치고 거쳐서 이제 사야 되는데 깨끗한 매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끗한 매물을 진짜 어렵게 해서 구했었죠. 구했었고 너무 깨끗해서 그거를 한 4년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정도 갖고 있었고 아는 동생이 이제 달라고 해서 줬었죠. 그러면은 다시 팔 때는 나한테 달라라고 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판매를 해서 이제는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녀석이 됐습니다. 아,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냐 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배경이 됐던 곳에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이제 어릴 땐 돈이 없잖아요. 어릴 땐 돈이 없고 하니까 이제 저 영화가 됐던 배경에 가려고 했더니 홋카이도인데 가려고 했더니 저 집이 불이 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가도 이제 공터만 남아 있고 시골이다 보니까 다시 영화의 붐은 없어졌고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이제 이 영화가 막 엄청난 이슈가 물론 됐었지만 한국보다 인기가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진 않아서 그냥 공터만 남아서 가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갔고 그래서 오토바이는 가져갔고 저 영화의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막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두 명이죠. 1인 2역 했으니까 그 여주인공이 막 자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남자애가 막 좋아해서 막 사진기를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요. 저 카메라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팔았지만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이제 오토바이 얘기를 하자 보면 저 오토바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영상은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팔기 전에 이제 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영상을 올리고 지금도 일본에서 우정 커브가 나오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우정 커브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아마 이게 크로스 커브로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특이점은 14인치의 타이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열선이 똑같이 들어가고 앞에 캐리어가 있고 뒤에 무지막지하게 큰 탑 케이스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택배가 실려야 되다 보니까 일본은 택배가 조금 특이한 게 우리는 집 앞에 놔두고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3번까지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다 반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택배함이 우체 배달부가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큰 박스를 갖고 다니는 걸로 돼 있고 커브를 이용해서 배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저 사진은 혼다 정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예전 우정 커브하고 뭐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뭐 신형으로 바뀐 우정 커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우정 커브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왓챠라는 일본 공홈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가니까 없네요. 이 슈퍼커브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도 친구도 없이 하여튼 뭐 그런 주인공이
오토바이 가게 지나가면서 스쿠터를 사고 싶었는데 슈퍼커브를 만나면서 뭐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 거기서도 우정 커브에 기대해 있는 이제 여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완전 오타쿠 같네. 저희 이거 안 봤습니다. 네, 안 봤고 하여튼 이런 커브가 있다. 우정 커브란 게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저는 이거 탔을 때 되게 장점이 국내에 이렇게 깨끗한 모델이 없을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이걸 사라고 하겠죠. 50cc인데 최고속은 60km 그냥 나가고요. 토크가 되게 좋아요. 50cc인데 토크가 좋고 차대 강성이 리틀 커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50cc 뭐 슈퍼커브 50보다도 훨씬 차대 강성이 강하고, 혼다 공식 사이트에서 얘기하기는 3배 이상 강성이 강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슈퍼커브나 뭐 리틀 커브보다 강성이 강하고 짐 실는 능력이 훨씬 좋고, 14인치 타이어의 광폭 림이 훨씬 두껍죠. 림이 훨씬 두껍고 험로를 가길 수도 있고, 토크도 훨씬 강하고 연료 탱크도 훨씬 크고 스의 쿠션감도 좋다. 그러니까 장거리 라이딩 할 때도 좋다. 열선도 당연히 순정으로 설명을 이제 하지만 열선도 달려 있고, 뭐 50cc인 게 되게 단점인데 지금은 이제 우정 커브가 110으로 나오는 거죠. 크로스 커브의 베이스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냥 얘를 갖고 있으면, 기아는 3단이에요. 포지션 3단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소장용으로 만약에 이걸 갖고 계신 분은 뭐 소장으로 갖고 계시면 좋고, 캬브 방식이고 셀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50cc니까 킥 걸기도 너무 좋고, 만약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으면 안 팔죠. 안 파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동생이 달라고 했어서 그냥 줬는데, 싸게 줬죠. 싸게 줬고 너무 좋은 바이크였는데 아쉽죠. 영상이 남아 있어서 안 올릴까 하다가 올렸고요. 좋은 바이크고 뭐 커브 시리즈야 워낙 다 좋으니까, 워낙 다 좋은 바이크여서, 제가 이거 말고도 커스텀 커브도 갖고 있었는데 걔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커브는 사진을 올리자면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 시티백이 커스텀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각진 모양이 커스텀 커브인데 시티백의 원조인 거죠. 이것도 사진을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티백의 원조, 대림 시티백의 원조 모델이 커스텀 커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풀 리스토어에서 탔었는데 미친 거죠. 200, 그때도 뭐 수리비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완전히 이제 풀 리스토어 해가지고 기타 앞에 꽂고 낚싯대 꽂고 막 이걸로 투어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이런 모델들 커브는 진짜 한 대쯤은 갖고 있을 만해요. 꼭 커브가 뭐 비싼 바이크는 아니지만 한 대 정도는 소장할 만합니다. 오늘의 탕진이었고, 커브 한 대 사십시오. 나만 당할 순 없지. 순정으로 혼다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우체국에 납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스피커 보면은 깜빡이 소리가 좀 특이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들리게, 도로에서 뭐 깜빡이 켰을 때 잘 들리게 이렇게 소리가 크게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방향지시등이 왼쪽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 모터 넣고 다 킥스타트고요. 보면 서스펜션의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도 보통 커브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도 커브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로 달려있죠. 구형 일본에서 판매된 커브하고는 서스펜션이 우정 커브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핸들 락이 있고 앞에 짐바지가 있어요. 순정 짐바지고, 짐을 제가 실어봤는데 한 5kg 정도? 5kg 정도를 실었을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 여기에 기름 게이지가 있고 기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